자, 역학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실험은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가속도 측정입니다.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단진자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실험 이론, 왜 단진자를 쓰는지, 그리고 단진자를 이용해서 유도되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론들을 좀 숙지해 놓아야 되겠죠. 네, 결과만 알아도 실험은 진행할 수 있겠지만 또 원리까지 잘 알아놓기 위해서 이번 강의 잘 수강해주면 좋겠습니다. 진행은요, 첫 번째로 주기운동, 원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이유가 단진자 운동도 하나의 주기운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진자 운동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쓰이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원운동의 기본인 것들이 원운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개념들이 많아요. 뭐 각속도라던가 각가속도라던가 그런 것들이 원운동을 통해서 좀 사전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운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단진동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단진동 운동 여러분들 아마 처음 봤을 수도 있고 하고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정확히 어떤 운동을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는지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실험을 하게 될 진자 운동에 대한 분석들, 그렇게 이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주기운동이란 어떤 운동이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운동을 주기운동이라고 합니다. 주기운동은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그 동일한 모습이 딱 한 번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리고 진동수라는 개념은요, 이번엔 시간을 고정해 놓는 거예요.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고정해 놓는 거죠. 운동을 한 회 하는 동안. 주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한 운동이 되풀이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그 운동의 횟수를 셀 수 있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셀 수 있어요, 운동을. 그래서 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 횟수를 한 번으로 정해놓고 그 한 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라는 개념이고요.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요 정해진 시간, 우리는 몇 초? 1초. 1초 동안 그 운동 몇 번 일어나니? 몇 번 그게 일어나니? 그게 바로 진동수의 개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원운동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원운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뺑글뺑글 운동장 계속 돌면은 셀 수 있죠. 몇 번 도는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셀 수 있단 말이죠. 원운동 같은 경우에도 주기나 진동수를 논할 수 있는 주기 운동이 될 거고요. 이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주기는 진동수의 역수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 식은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초가 걸린대. 이렇게 도는데 3초가 걸리면 우리 주기 같은 경우에는 3초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이거 한 바퀴 도는 동안 3초 걸린다는 거니까. 그런데 진동수 한번 구해보면요, 1초에 얼마나 진동하니?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 우리는 사실 한 바퀴를 채 못 돌아요. 3분의 1, 3분의 1회 정도 돌겠죠. 근데 지금은 3초니까 이런데, 만약에 이 주기가 아주 짧아요. 예를 들어서 세슘 원자라던가 그런 아주 미세한 입자들의 진동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아주 미세하게 빠른 떨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그 일정한 주기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0.001초 걸린대요. 어떤 주기 운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주기 운동을 해나가는데 0.001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이때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한 번 하는데 0.001초 걸려요. 그러면 1초 동안은 몇 회 진동하죠? 자, 1000번이 되겠죠? 이 주기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를 역수치해주면은 바로 그 진동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등속 원운동부터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등속 원운동,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운동입니다. 주기 운동하는 예시로 등속 원운동을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왜냐면 등속 원운동에서 이 원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 반지름, 회전각, 각속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직선 운동 얘기할 때 거리, 변이, 속도 이런 것들 그냥 그 개념 그 자체로 썼는데 원운동 같은 경우에는 경운로가 조금 특이하죠. 그렇다 보니까 각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각도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 각도를 이용해서 등속 원운동을 기술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좀 되어 있어야 진자 운동을 나중에 다룰 때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냐면 진자 운동도 경로로 따지면은 원운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자 운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데 왕복 운동을 할 텐데 이 진자가 크게 보면은 원운동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원운동을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각도를 사용한 원운동의 기술 방식에 대해서 각속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이 P점에서 Q점으로 이동했다고 할 때 실제로 이동한 이동 거리는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델타 S죠. 근데 이 델타 S라는 값은요, 요 델타 세타라는 친구랑 굉장히 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요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각도랑 비례하는 관계에 놓이죠. 이 원 운동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 각으로 조금 뭔가를 기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속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각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하는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각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주로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요 각속도를 오메가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구할 때는 단위 시간분의 회전하는 각도 이렇게 구하곤 합니다. 단위는 각도가 라디안이고 시간이 세크이기 때문에 라디안 퍼 세크를 사용하는 거고요.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는 호도법을 이용한 단위죠. 호도법을 이용한 각도죠. 각도 단위죠. 예를 들어서 360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도라고 표시하는 이 각도는 2파이로 나타낼 수 있죠. 호도법으로 표시하면. 그래서 이거 변환하는 거 혹시 몰라서 조금 더 해보면 180도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 30도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 이런 거 이제 우리 변환하는 거 호도법으로 혹시 몰라서 설명을 좀 더 예시를 들어봤어요. 혹시 몰라서 예시를 좀 더 들어봤어요. 이 녀석들이 다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시한 각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표시할 때 단위를 라디안을 사용합니다. 호도법. 그러면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도를 각속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호의 길이, 이게 바로 델타 S죠. 호의 길이는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구했어요? 자, 우리가 요런 호가 있어요. 여기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인 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호의 길이 이거 어떻게 구했죠? R 세타 해가지고 구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속도의 관계 지금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아요. 이동한 거리분에 걸린 시간이 되는 거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요 이동 거리 델타 S를 R 델타 세타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R 세타로 구했으니까 지금 델타 S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변화량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함에 있어서 변하게 되는 거니까 이 세타를 델타 S, 델타 세타로 이제 사용해주면 변하는 이동 거리에서 이제 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로 좀 바꿔 쓸 수 있어요. t분의 세타가 바로 오메가였죠? 그래서 r 곱하기 오메가니까 속도는 r 오메가로 쓸 수 있군요.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등속 원운동도 주기 운동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셀 수 있어요.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셀 수 있어요. 주기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원운동 내 주기를 내가 알고 싶어요.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엄청 좀 중딩 때 이렇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거시속 해가지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그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껌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 정도는 껌이죠. 그래서 속력 V 분의 한 바퀴 돌았다는 거는 이동 거리가 2πr이라는 거죠. 2π는 상수고 그리고 V분의 R 요 V분의 R V는 R 오메가였잖아요. 요식 보면은 V는 R 오메가였어요. 그러면 V분의 R은 뭐가 될까? V분의 R 이렇게 넘겨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오메가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오메가분의 1이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t는 진동수의 역수였죠?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 말은 f도 역수겠죠, 주기에. 그래서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기랑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속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는 법을 좀 잘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단진동이라는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지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운동 중에서는요, 보건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해서 직선상에서 주기적으로 완복 운동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보건력이라는 말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보건력의 뜻을 좀 적어봤어요. 뭐냐면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하나하나 뜯어서 좀 봅시다. 요거를 식으로 그대로 일단 표현을 해주면 F는 마이너스 KX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크기에 비례한대요. 우리가 어떤 비례 관계를 얘기할 때 비례상수를 넣어가지고 등식으로 바꿀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있는데 B라는 값에 비례한대요. 비례한다라는 거는 A는 B를 몇 배 해주면은 같이 B가 몇 배 해주면은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비례 관계에 놓인 힘이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K가 들어간 거고요. 변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여기 이 변위의 부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했어요. 그러면 변위가 만약에 플러스야. x가 플러스야. 그러면 변이가 오른쪽으로 증가를 했다는 건데 힘은 그럼 어떻게 작용하는 거죠?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죠. 왼쪽. 그런 의미입니다.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라는 건요. 잘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의 의미를. 그러면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대표적인 단진동 운동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용수철 진자랑 단진자가 있어요. 요거 우리 실험할 때 써먹을 내용이에요. 단진자. 단진자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력과 속도를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용수철 진자 요걸로 한번 예시 들어가지고 단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실어도 알아봅시다. 자, 용수철 진동 한번 볼게요. 용수철을 이렇게 달아서 물체를 매달아 놨어요. 수평 방향으로. 이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여기 저는 이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때가 이 물체를 최대한 많이 당겨서 이 용수철이 최대의 길이로 늘어난 상태라고 하면 이때 x의 값은 최대가 되겠죠? 맥시멈. 그리고 요때는 내가 뭐 압축시킬 수 있는 한 최대로 압축시켜 놓은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때는 x가 어떻게 되겠죠? 최소가 돼서. 그러면 뭐 한 요쯤에 평형의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서 용수철이 그냥 가만히 놔뒀을 그때 우리가 평행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용수철을 막 당겼어요. 그래서 x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이때 손을 놓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슝 들어갈 거예요. 이 지점까지. 그리고 다시 또 마찰이 없다면 튀어나올 거고 또 이렇게 될 거고 또 이렇게 될 거고 왔다 갔다 반복할 거예요. 요 상태를. 이때 우리 물체가 그 속력을 바꾸면서 계속 이동을 한다는 거는 힘이 가해졌다는 건데 그때의 힘 F가 바로 복원력 KX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서는 용수철을 내가 막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겨서 변이가 늘어났어. 그러면 이 용수철은 지금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힘이 반대로 작용한다 했죠? 마이너스 방향. 지금 내가 변이를 늘린 방향은 만약에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하면 오른쪽 플러스 방향이 될 거예요. 변이가. 근데 이 물체는 내가 손 놓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복원력 F는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물체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힘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수철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이 변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힘 F는 커집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에 있고요. 그때의 비례 상수 K를 우리는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 진동을 통해서 복원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어요. 어떤 힘인지. F는 마이너스 KX인데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얘들아, 복원력 어떤 힘이라고 풀어서 얘기해보면
변위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리고 이 변위의 방향이랑은 반대야. 그런 힘을 보건력이라고 하고, 이 보건력의 역할은요. 그래서 이런 용수철 진동이나 단진자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단진자 운동에서 어떤 주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보건력이 거리에 비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니까 물체들은 계속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보건력이라는 거의 의미가 원래 상태로 보건대를 하고, 너무 많이 보건됐어. 다시 이렇게 가. 또 보건력 받아서 이렇게 가.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력은 또 용수철 진자나 우리 단진자 같은 그런 운동들의 단진동 운동을 하게 하는 일종의 원동력이 된답니다.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방금 했던 말을 좀 어렵게 쓰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좀 들을 수도 있어요. 물리를 좀 심화해서 배우게 되면. 그래서 우리 아까 단진동이라고 했는데 대학교에 가면 이런 이름으로 배워요. 단순 조화 진동, Simple Harmonic Oscillation 이렇게 심플하다는 거죠. 하모닉 예쁜 진동이에요. 왜냐면 이론상으로 만약에 여기 벽에 마찰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한번 할 수 있을까? 내가 잠깐 늘렸다고 해서 내가 잠깐 요만큼 용수철을 늘렸다고 해서 내가 잠깐 요거 이렇게 데이터 X만큼 늘렸다고 해서 이 물체가 평생 이렇게 진동할 수도 있을까? 그렇지 않죠. 마찰력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멈추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 대학교에 가서는 뭐 이렇게 좀 점점 줄어드는 건 뭐 감쇄 진동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데 요거는 제일 단순하고 그리고 조화로운 오실레이션 진동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그냥 배운 개념을 토대로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기를 좀 더 해봤고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서 내가 변화를 시켜주면 뭐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변화를 만들어주면 이 변위에 비례하는 힘이 물체에 작용을 하고 요 힘은 방향이 반대다. 마이너스 kx다. 라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뉴턴 제2법칙으로 써본 거예요. fs 이때 보건력이 마이너스 kx인데 이 보건력 ks를 좀 풀어서 쓰면 f는 ma니까 max가 되는 거고 그때 ax는 마이너스 n분의 kx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간 본 게임이죠.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제 실험 이론을 완벽하게 숙지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단진자 운동하는 것도 아까 무슨 운동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어요? 단진동. 단진동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배웠어요. 이때 보건력이 작용을 하겠네. 진동시키게 하는. 그때 우리 보건력은 F는 마이너스 KX라고 배웠죠? 이 진자의 운동에서의 보건력은 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진자에 지금 작용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냐면, 위쪽 방향으로 장력 작용해요.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죠. 이 두 힘의 합력, 이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란 말이죠. 합력의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이 바로 보건력이 될 거예요. 이 진자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그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 일단 중력이 여기 mg죠.
그리고 요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요 실에 나란한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그때 요 중력이랑 이 실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그러면 엇각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여기가 세타가 되면 이 보라색 화살표, 이 합력의 방향은 이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mg의 사인 세타니까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크기는 mg 사인 세타인데 지금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그리고 항상 이 힘은 반대로 작용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오게 되면은 이번엔 또 플러스로 작용을 하겠죠. 항상 반대예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요 사인 세타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근데 요 사인 세타를 이제 또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 삼각형에서 사실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지만 요 변, 이 변이 무한히 작아진다면 이렇게 무한히 작아진다면 사실 무한히 이렇게 작아진다면 여기는 90도로 나중에는 근사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근사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가 90도라고. 그러면 그때 이 사인 세타 값은 요 빗변분의 마주보는 각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L분의 x로 여기에서는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L분의 mg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복원력은 항상 마이너스 kx였으니까 얘가 결국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죠. 여기로 요 두 개, 요 관계에서 우리가 k에 대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모조리 상수를 이용해서 쓰는 x 일단 없어지죠. 그리고 k는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k는 L분의 mg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이 복원력에서의 비례상수 k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다음 슬라이드. k는 L분의 mg라는 거를 하나 구했고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이제 이 진자 운동의 주기에 대한 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여기에서 빛이 쫙 쏟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크린이 있어요. 이때 스크린에 찍히는 그림자를 우리가 다뤄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자 스크린에 비치는 상하 그림자의 위치, 상하 위치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좀 표현을 해보면 아까 각속도는 t분의 세타였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 세타는 오메가 t가 된 거 일단 요거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변이는 요 상하 변이는 어떻게 읽어주냐면 요 위치에 있을 때 이거죠. 자, 요겁니다. 거리. 그러면 여기 각도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죠. 그러면 요거는 뭘로 구할 수 있겠어? 요거는 사인 관계에 있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변이 x를 우리 a 요 반지름이 여기선 a니까
A 사인 오메가 t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A분의 X 변이가 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해서 써주면 A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이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오게 되고,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한 번씩 하면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여기서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요 A까지 구했냐면, 우리가 지금 왜 이 짓을 하고 있냐면, 이 A를 구해가지고 뉴턴 제2법칙에서는 MA는 F는 MA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F는 여기에서 보건력일 거고, A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구해놓은 거예요. A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근데 봐봐요. 또 지울게요. 한번 지우고 또 한번 봐봐요. 지금 A 사인 오메가 T가 X야. 여기 A 있고 사인 오메가 T 있잖아요. 요거 다시 쓰면 뭐가 될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지. 여기까지 A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어. 주기를 구하기 위한 관문. 자, 주기 T는 운동방정식을 사용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운동방정식은 뭐였다? F는 MA였다. 근데 F는 여기에서 뭐였어? 우리 방금 배운 힘. 보건력이지. 마이너스 KX 되는 거고. 그리고 질량 곱하기 A인데 A 방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고 유도했다. 그지?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야 지금. 그러면 오메가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n분의 k가 되겠지. 요 등식 풀어주면은 오메가에 대해서 같이 풀어볼까? 요거 다 플러스 될 거고 x 없어질 거고, 그러면 k는 m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되겠네. 우리 요 K라는 보건력에 들어가는 상수 있잖아. 이거 우리 한번 구했어. 자, 어디서 구했냐면, 자, 여기에서 구했지. 이 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 여기서 K 구했어. L분의 mg라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요거를 그렇게 해보면 m은 사라질 거고 오메가는 루트 L분의 G가 되겠네. 계산만 되겠네. 자, 그럼 오메가가 루트 L분의 G라고 우리 지금 각속도 구해놨어. 그러면 이제 주기 바로 구할 수 있지. 왜냐? t가 뭐였어? 처음에 배웠었지? 오메가 분의 2파이라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을 곱해주면 이 문제에서는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요 오메가 요 친구의 역수를 2파이랑 곱해주면 주기는 요렇게 나온다 까지 유도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식이 좀 많이 나와서 이해가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이해가 됐으면, 그래도 이제 실험할 거니까 좀 숙지해 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하게 될 실험 뭐라고 했어요? 단진자, 우리 단진동하는 운동이라고 방금 배웠다, 그죠? 요걸 이용해서 중력과 속도를 측정해보자 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단진자랑 중력사 가속도랑 뭔 상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거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자의 주기 우리 아까 구했어.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추의 질량, 주기의 진폭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없다라는 거. 자, 진자의 주기가 이렇게 진폭이나 추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실의 길이랑만 의존한다라는 거를 이제 진자의 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폭이나 질량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단진조를 이용해서 중력과 속도 측정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식을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주면 g는 4파이 제곱 t제곱 분의 L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L이랑 T 주기랑 실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 실험 하게 될 거고, 아까 살짝 말했던 예비 실험 보고서에 대한 이제 요령 작성 요령을 조금 얘기할게요. 일단 요 네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비 보고서 점수를. 그래서